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 배열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메이저 타로 카드만을 이용을 해서 이 배열법을 배워보고 이 피라미드 배열법을 이용을 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 배열법은 이제 메이저 카드와 마이너 카드 모두 다 사용해도 되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타로 이제 입문 시간에 메이저 타로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메이저 타로 카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이제 배열법을 조금 더 고급의 배열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배열법은 말 그대로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배열이 되는 배열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두 6장의 타로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일 밑에 하단에서부터 차례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카드를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3장이 위치되고 그 위에 2장, 그 위에 제일 위에 1장 해서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름을 피라미드 배열법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배열법은 이제 비교적 사용하는 카드 장수가 적은 편이고, 이제 다른 여타 배열법들에서는 9장, 12장, 10장 이런 식으로 좀 여러 장의 카드를 뽑게 되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피라미드 배열법은 사용하는 카드 장수도 좀 적고, 그래서 좀 사용에 용이하고 간편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배열 방식도 간단한 편이에요. 좀 이제 복잡한 배열법에 들어가면 놓는 위치도 그냥 순서대로 놓는 게 아니라 처음 건 여기 놓고 두 번째 건 이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위치에 따라서 놓는 순서도 달라지고 위치들도 달라지고 그래서 놓는 순서와 위치까지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라미드 배열법은 그야말로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순서대로 해서 밑에서부터 3장, 2장, 1장 이렇게 올리는 아주 단순한 배열법이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배열하는 방법이 아주 단순해서 또 그리고 복잡하지 않고 헷갈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것이 장점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타로 카드를 너무 많은 수를 뽑지 않고 적당한 좀 적은 수의 장수를 뽑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이나 상담자나 다루기에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좀 손쉽고 보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피라미드 배열법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문제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미래가 궁금한 그런 사안이라면 애정 문제든 재물 문제든 합격에 관한 일이든 어떤 일에 관해서든 그 질문의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피라미드 배열법을 사용해서 다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고 그런 점이 이제 피라미드 배열법의 가장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초급자나 중급자나 또는 이제 타로 카드를 좀 오랫동안 했다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자주 쓰게 되고 유용하게 쓰게 되는 배열법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배열법은 이제 굳이 나누자면 기본 배열법이 있고 순차적인 배열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어쨌든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배열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기본 배열법이다 그러면 처음에 질문자에게 6장을 뽑아주세요 해서 그 6장을 가지고 밑에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순서대로 한 장씩 위치시켜서 이렇게 한 번에 피라미드 모양을 다 완성을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뭐 피라미드 배열법 중에서 기본 배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순차적인 배열법은 그 먼저 질문자에게 3장만 뽑아주세요 해요. 그래서 3장을 밑에 하단에 딱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안 뽑았죠. 그래서 우선 이 3장 뽑힌 3장만을 가지고 어떤 현재 이렇군요.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이런 식으로 현재의 그 질문자의 모습, 마음 이런 것들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볼까요 하고 2장을 더 뽑아주세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 2장을 딱 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떤 그 질문에 대한 앞으로의 펼쳐질 과정,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딱 결론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질문에 대한 결과,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하고 1장만 뽑아주세요 해서 마지막 피라미드를 완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순차적으로 그 배열을 한다 해서 순차적 배열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2가지 방법 다 어쨌든 피라미드 배열법이 되는 거고 해석에 큰 차이도 없고 합니다만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 그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담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방법에서 뭐 어떤 게 더 답이 잘 나온다, 어떤 게 더 잘 맞는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쓰는 사람이 타로 리더가 자기가 해보니까 나는 한 번에 이렇게 다 뽑아놓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하다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3장 뽑고 그 다음에 2장 뽑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편하다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순차적인 배열법을 자주 쓰는 편인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 이 방법을 이제 연습해보고 공부하실 때는 기본 배열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뽑아놓으면 일단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 카드까지 이미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보면서 해석해 줄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용이하죠. 근데 이제 순차적인 배열법을 쓸 때는 우선 3장 뽑고, 그 다음에 2장 뽑고, 아직 결과 카드를 이 상담자 자신도 못 봤기 때문에 여기쯤 얘기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미리 결과 카드까지 보고 그걸 가늠해서 이쪽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그 상담에 좀 노련해지거나 또 이 타로 리딩에 좀 익숙해졌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순차적인 배열법이 그러면 어떨 때 좋으냐? 우선은 상담 장면에서 이 질문자와 교감을 형성하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기본 배열법으로만 하면 그냥 쭉 펼쳐놓고 지금 이렇고 이렇게 해서 뭐 결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타로 리더가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거에 비해서 순차적인 배열법은 우선 3장만 뽑아놓고 여기 카드를 아직 안 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질문자도 상담자가 아직 결과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얘기를 해 주었을 때 현재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군요. 뭐 질문할 땐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당신의 상황이 뭐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 줬을 때 그게 굉장히 잘 맞으면 굉장히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고 이 상담에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자와 교감을 형성하는 데 좋고, 이제 질문자와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해 가면서 또 뽑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담 장면이 조금 더 좀 풍부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해지고, 더 훨씬 더 주고받는 대화거리가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장 뽑아서 뭐 지금 어떻군요.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볼까요? 그러고 2장 또 더 뽑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일 수 있죠. 그냥 처음부터 다 뽑아놓고 보는 대로 그냥 쭉 읽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순차적인 배열법이 어떤 이런 상담 장면에서 상담 자체를 조금 더 활기 있게 해주는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그 질문자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 상담자가 미리 결과까지 다 보고 가늠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와 마찬가지로 무슨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에도 또 훨씬 더 신뢰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순차적인 배열법을 쓸 때는 적중률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그런 뭐 조건이라면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 배열법을 쓸 때도 적중률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순차적인 배열법을 쓸 때는 더욱더 첫 번째 이 하단의 3장을 구성을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그 질문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줘야 그럴수록 더 이제 그 질문자가 이 상담에 몰입하게 되고 타로 리더를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2장 더 뽑아보세요 했을 때 이 2장이 나오는 것이 그냥 전체 6장 한 번에 뽑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질문자가 몰입해서 뽑기 때문에 더 좀 그 적중률 높을 수 있는 또는 그 해석에 용이한 또 질문에 그 더 근접한 카드가 뽑히게 되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차적인 배열법은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 매끄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질문자가 더 답에 근접한 카드를 뽑아주게 하는 데에는 또 좀 효과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본 배열법을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순차적인 배열법도 한 번씩 사용을 해보셔서 좀 이렇게 잘 맞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기 편하시면 좀 순차적인 배열법을 많이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피라미드 배열법에서 이제 이 아랫줄을 그냥 하단이라고 하고 중간줄 중단, 상단 이렇게 편의상 나눠서 부르게 되고요. 그 이제 카드를 펼치는 위치 순서는 이 숫자대로예요. 저쪽부터 해서 얘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펼쳐보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어떤 문제든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할 지금 현재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최종 결과는 어쨌든 여기서 나기 때문에 여기는 결과에 가는 어떤 과정만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이미 결론을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좀 미루어 놓은 채로 결론에 가까이 가는 어떤 모습, 과정 이렇게 돼가는 그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따라서 이 과정이 훨씬 지금 현재에 근접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결과에 훨씬 근접해서 결과와 연결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체가 다 이 밑에서부터 하단에서부터 시간적인 순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현재 이렇고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갈 거고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그 시간 순서대로 꼭 그 진행되는 것을 그 읽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가 현재에서부터 결과까지가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어떤 스토리로 구성될 수 있게끔 해석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 이렇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하고 연결되지도 않고 전혀 엉뚱한 얘기로 해석을 해주면 이어지지도 않고 질문자도 잘 알아듣기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정이 이렇다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 얘기한 거에 바탕을 두고 이 카드를 읽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 방법을 쓸 때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 안 좋은 카드가 나와서 되게 안 좋을 거를 미리 얘기를 막 잔뜩 무슨 합격운을 물어본다 그랬을 때 합격 과정이 공부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미리 이제 이게 안 좋으니까 떨어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떨어진다는 식으로 기껏 얘기를 해놓고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태양 카드 같은 게 딱 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놨다 갑자기 그런데 결과는 합격입니다 이러면 매끄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합격이 나올지 불합격이 나올지는 나도 모르는데 공부해가는 과정, 시험 보는 과정, 시험에서 어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또는 뭐 시험 보는 그 질문자의 마음 뭐 이런 등등 합격으로 가기 직전까지의 그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 어둡다, 그렇게만 읽어줘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고 경쟁률도 많아서 떨어질 줄 알았고 자기도 시험을 잘 못 본 것 같지만 결과는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할 때 미리 이제 결과를 끌어당겨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철저하게 여기는 그냥 과정으로만 읽어주고 결과는 결과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요. 물론 이제 이 카드가 전체적으로 딱 보였을 때는 현재 이렇고 앞으로 이렇고 그런데 결과 이렇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얘기해 주는 거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고 질문에 맞춰서 그 하나의 질문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리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